좀 더 쉽게 설명을 해볼게요. 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처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교집합은 전체 중에 두 개가 같이 포함될 개수예요. 우리가 표시를 이렇게 하죠. A, B의 곱집합이라고 하죠. 교집합.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전체 개수 중에 우리가 10개가 있으니까 160분의 10이에요. 이건 우리가 산수 시간에 다 배웠어요. 산수할 때. 기분 A일 때, 기분 B일 때 이거예요. 자, 우리가 상식적으로 기분 A라고 하면 뭐예요? A라는 조건일 경우에 B일 확률이죠. 맞죠? 우리 좀 전에 설명했죠. 그러면 A가 뭐예요? 50개, 10개 이거를 다 더해야 되죠. A니까. 그러면 60개 중에 그 중에 B일 확률은 어떻게 돼요? 10개가 있어요. 자, 지금 10개는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안 바뀌고 있어요. 단지 뭐가 바뀌어요? 조건이 계속 바뀌는 겁니다. 자, 반대로 이건 어떻게 돼요? B일 경우에. 자, 아까 전에는 A라는 조건을 알았을 때의 B일 확률이고 얘는 B라는 조건을 알았을 때 A일 확률이에요. 밑에가 어떻게 돼요? 60이 아니고 110이죠, 이번에는. B라는 걸 우리가 알았잖아요. A를 안 게 아니고. 조건은 뭐가 주어질지 몰라요. 우리가 회사 생활을 하다 보면은 A가 주어질 수도 있고 B가 주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아무것도 안 주어질 수도 있고. 자, 제일 위에는 아무것도 안 주어졌을 때의 확률이고요. 얘가 A가 주어졌을 때의 확률, 얘는 B가 주어졌을 때의 확률이에요. 확률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뀌어버린다는 거죠. 가능성이 바뀌어요. 그럼 정보를 많이 알면 알수록 좋아요, 안 좋아요? 정보를, 조건을 많이 알면 좋아요, 안 좋아요? 회사 생활할 때. 회사 가서 어떤 의사결정을 해야 돼요. 근데 아무것도 모르고 의사결정할 때와 정보를 계속 알면 어떻게 돼요? 더 좋죠. 그 이유가 뭐예요? 이런 거. 조건부 확률, 여기도 나오잖아요. 확률이 바뀌죠. 뭐냐면 조건을 알면 가능성이 점점 높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건의 발생 가능성이 바뀌어버리니까. 이해되셨죠? 그래서 아까 전에 나온 게 뭐예요? 그냥 물건 팔지 말고 조건을 알면 물건을 더 많이 잘 팔 수가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여기서 해볼게요. 이제. 자, 앞에 나온 것처럼 A 기분 A일 때 B하고 기분 B일 때 A하고는 틀립니다. A 조건일 때 B와 B 조건일 때 A는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자, 그래서 이거를 해봅시다. 아까 전에 우리가 얘기했던 건데, 자, 100명이 왔는데 그날 컴퓨터를 산 사람이 60명이 돼요. 그 다음에 100명이 왔는데 50명이 샀어요. 동시에 산 사람은 40명 정도 된다라고 우리가 알아봅시다. 근데 이건 별 큰 의미는 없고요. 이렇게 돼 있을 때 이걸 해봅시다. 우리가 A라는 조건을, 즉 컴퓨터를 산 사람을 쭉 보고 있다가 그 사람이 사면 쪼로로 가서 B를 팔려고 추천해요. 자, 마우스가 나왔습니다. 마우스 좀 사세요. A는 컴퓨터를 산 사람한테 가는 겁니다. 자, 그럴 때 여기 볼게요. P, B일 경우에, 즉 그냥 얘가 뭐예요? 사전 확률. 아무 조건도 안 주어졌을 때 확률입니다. 조건이 없을 때. 즉 아무 조건도 몰랐을 때 그냥 아무한테 나가서 마우스를 판매해요. 아무한테 나가서. 그러면 확률이 어떻게 돼요? 50%를 내가 팔 수 있다는 거예요. 즉 2명 중에 1명은 살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A라는 컴퓨터를 산 사람한테 마우스를 팔게 된다 그러면 얘를 어떻게 계산해 줄까? 이 값을 가지고. 수학자들, 통계학자들에서 계산했더니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내가 원하는 것, 즉 A라는 거를 판매할 수 있는 확률하고 그게 아니고 A, B를 동시에 산 사람의 확률을 같이 이렇게 계산해 주면 된다. 이게 아까 전에 공식에 의해서 나온 거예요. 그죠? 그럼 그 공식에 의해서 어떻게 나왔어요? 66%가 나온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아, 그냥 팔면 50%를 팔 확률이 있었는데 우리가 저 사람이 컴퓨터를 산 사람한테 샀다라는 걸 알았을 경우에는 내가 가서 물건을 팔면 몇 %로 증가해요? 그 사람이 살 확률이 50%에서 66%로 증가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이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마케팅에서 무지 많이 쓰겠어요? 안 쓰겠어요? 무지 많이 써요, 이거. 우리가 실생활에서도 많이 알고 있어요. 상식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상식적으로. 어떤 분석을 안 해봤지만, 저럴 거야. 저걸 사면 더 잘 살 거야. 이런 거 우리가 어느 정도 이미 느낌으로 알고 있다는 거죠. 왜? 주변에서 판매하는 거 보니까, 통밥으로는 알고 있어요. 저걸 많이 샀더니, 저것도 같이 사는 것 같아. 계속 이렇게 지켜봤더니. 근데 그거를 통계학자들은
안 보고도 알 수 있다는 거죠. 이 개념을 어디다 넣느냐? 이제 우리가 매장이 많거나 아니면 물건이 많은 데다가 집어넣어서 분석을 하게 되면 그런 여러 가지 같이 많이 팔릴 상품들을 또는 어떤 상품을 살 때 뭐를 사람들한테 세일즈해라 이런 것들을 규칙을 알 수 있을까 없을까요? 알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걸 연구하는 학문이 데이터 마이닝 기법입니다. CRM이고요. 여러분들이 내년 3학년 1학기 때 배우는 수업이 그 수업이에요. 지금 이제 3학년들이 지금 이번에 하고 있어요. 리프트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얘는 뭐냐면 이거를 알았는데 이거를 아까 전에 비율, 레이셔의 개념을 한번 해봐라. 레이셔의 개념입니다. 그러면 0.5분의 0.67이니까 1.33배가 더 높아지더라. 1이면 어떻게 돼요? 1이면 똑같다. 별로 영향을 안 미친다. 1보다 적으면 너 그러면 안 돼. 반대야. 오히려 확률이 줄어들었어. 그렇게 가면 안 돼. 1보다 큰 경우 있을 경우에 팔아야 되는 거죠. 그거로. 그럼 나중에 마케팅 할 때는 어떻게 돼요? 조건부 확률이 아니고 조건부보다 한 단계 더 가는 리프트라는 개념을 이용해서 1보다 큰 거를 골라냅니다. 그래서 규칙을 찾아내요. 이게 마케팅, 세일즈 영업이에요. 이런 규칙을 발견해내는 게 CRM 기법이고 막 이런 게 막 여러분들이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경영학을 왜 배워요? 다른 사람들이 통밥으로 찍을 때 우리는 이런 규칙을 이용해서 더 확률적으로 높은 거를 찾아내서 영업 전략적으로 세우는 게 여러분들이 하는 역할이잖아요. 그게 경영학을 배우는 사람들의 의미잖아요. 여기 앉아있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그죠? 다른 일반 사람들보다 우리는 더 경영학적인 이런 기법들을 많이 알아서 더 응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걸 배우는 건데 그거에 대한 기초가 이런 거예요. 조건부 확률도 나오고 앞에 확률도 배웠고 이런 것들을 배우는 이유가 앞으로 올라가면서 이런 것들이 계속 사용이 되면서 다양한 기법들을 배울 거예요. 원리를 아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올라가면 이런 거를 손으로 안 풀어요, 이제. 어떻게 풀어요? 데이터만 집어넣으면 분석돼서 다 나와.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요. 처음에 이론 배울 때가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죠? 왜냐면 이론을 설명해 줘야 되니까,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계산하는 거야 라고 설명을 해줘야 되니까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요. 옛날 수학 배우는 기분도 나고. 그런데 나중 되면 이렇게 안 하고요. 전부 다 버튼 누르면 다 계산이 됩니다. 그 뒤로 가면 갈수록. 소프트웨어 툴들이 나와요. 우리가 뒤에 가면은 SPSS라는 패키지를 배우고 그 뒤에 가면 R이라는 패키지, 파이썬이라는 패키지, 다양한 그런 분석 기법들을, 툴들을 배우면서 우리가 이런 걸 다 계산해낼 거예요. 그런데 기초는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는 거를 설명을 좀 드리는 겁니다. 자, 조건부 확률을 응용하면 이런 개념이 있는데요. 우리가 수학 공식에 의하면 왼쪽으로 넘기고 오른쪽으로 넘기고 이런 걸 해봤죠? 그런 공식에 의하면 얘가 이렇게 나옵니다. 자, 우리가 어떤 사건을 A라는 사건을 알 경우가 있고 B라는 사건을 알 경우가 있겠죠. 아까 전에 틀려졌잖아요. 그런데 A라는 사건을 알 경우에는 이거를 우리가 구하려면은 A라는 사건분의 B를 알면 되고요. B라는 사건을 알게 되면 기분 B의 A를 알면 얘가 똑같아요. 이런 게 수학하는 사람들이 이런 걸 연구하는 거예요. 다. 우리는 그걸 갖다가 저런 거구나 알고 쓰면 되죠. 그죠? 그래서 이런 조건부 확률은 이런 곱으로, 즉 조건부 확률로 우리가 표시를 해줄 수가 있다. 이 개념을 가지고 뒤에 또 뭐랑 연결되냐면 이제 베이지안이라는 게 나옵니다. 이제 좀 어려운 베이지 확률을 우리가 좀 더 배워보도록 할게요.